서울 서대문구의 주택가. 매주 목요일은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날입니다. 폐기물을 살펴보니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이 같은 봉투 안에 뒤섞여 있습니다. 제가 이 일대를 1시간 넘게 돌아다녀 봤는데요. 내용물을 버리고 라벨을 떼서 압축한 후 따로 버려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 건 이 작은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21년 말부터 분리배출을 의무화했는데 이 지역만 안 지키는 걸까?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 가봤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플라스틱 폐기물 사이사이 투명 페트병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섞여 들어오면 모두 일반 페트로 처리돼 고품질 재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해도 라벨이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순도가 떨어져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작년 말까지 투명 페트병 전용 선별시설 86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47개뿐, 절반 수준입니다. 선별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면 음료 페트병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어떨까?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키오스크에서 매장 내 취식을 선택해 음료를 주문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일회용 종이컵까지 끼워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작년 4월부터 금지됐고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은 11월부터 계도 기간이 시작됐지만 지키지 않는 업소는 많습니다. 환경단체들이 1,400여 개 매장을 조사했더니 10곳 중 6곳이 여전히 일회용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잘 자리 잡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안내나 어떤 노력들이 지자체나 환경부 쪽에서 없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도 내놨습니다. 6개월 유예 끝에 작년 말부터 제주와 세종 두 곳에서만 시행 중인데 컵 회수율은 30에서 40%로 목표치 90%를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용품도 작년 11월부터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야구장에 가봤습니다. 경기장 밖에선 여전히 응원봉 같은 플라스틱 용품을 팔고 있고 관객들이 갖고 들어가도 막지 않습니다. 지금 막대 풍선 같은 것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밖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정부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판단입니다. 규제와 더불어서 저희는 다용기 확산 보급,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플라스틱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한 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88kg, 세계 3위입니다. MBC 뉴스 유현준입니다. 국제사회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활용보다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에 나섰는데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 간의 협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대형마트. 한국 대형마트에는 흔한 플라스틱 용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품을 담아갈 포장재도 종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는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엔은 내년까지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목표로 지난 26일부터 파리에서 두 번째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해결책이 정말 뚜렷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달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협약의 목적이어야 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유럽 등은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미 합의된 절차까지 이의를 제기했는데 한국 대표가 반박하고 나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We have heavy agenda ahead of us to discuss ways to end plastic pollution. We are deeply worried that we have to go back and revisit what we already had agreed upon. 한국은 노르웨이, 르완다 등과 함께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그룹에 속해 있고 내년 5차 회의 유치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마감 시한을 2달이나 넘겨 제출했는데 재생원료 사용, 바이오 플라스틱 활용 등 주로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생산 감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목표 감축량과 시점까지 정하자는 유럽연합의 제안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쓰레기는 많이 만들고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공동임무와 국가별 적절한 방안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